네, 이번 주 이벤트를 조금 짚어봐야죠. 뭐 대충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번 주에는 첫 번째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컨센서스는 동결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긴 한데 동결한 다음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나오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고용지표, 뭐 소비 지표, 생산 지표,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지표 모든 것들이 다 아직은 낮아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키시한 후속 조치, 이렇게 호키시한 동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금리를 기습하게 인상해버리면은 시장이 또 우당탕탕 거리겠죠. 또 한번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금리를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요원한 얘기예요. 모두에도 또 설명드렸지만 어마어마한 돈들이 풀렸는 것을 인재 회수하는데 엔데믹 선언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코로나가 끝났습니다라고 대충 잠재적으로는 그냥 엔데믹이죠. 뭐 그런 것들이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돈을 1년 안에 다 회수하지 못했다. 꼭 다 회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줄여야 되는 것이 많죠. 돈이 풀려 있고 싼 돈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둥둥 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FOMC는 좋은 시장에 포지티브한 결과는 아닐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 실적이 우리 시각으로는 11월 2일 목요일 장 마감 이후인지 이게 전 이건 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2일로 예상이 되어 있네요. 금요일 날 그러면 아침에 결과를 볼지는 모르겠고 FOMC는 11월 1일 날 하기 때문에 목요일 아침 개장 때 우리 결과를 보겠고 애플은 또 목요일 날 받아서 그럼 애플 실적이 어떨 거냐 일단 중국의 판매가 좀 낮아질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삼성전자는 그동안 실적이 이렇게 좋다가 올해 초에 와당탕탕 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부터 조금 와당탕탕보다는 죽진 않았구나. 조금 회복했고 3분기에는 조금 더 나아졌다 정도. 그러니까 찍고 올라오니까 좋아 보이는 이제는 회복할 거야. 회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바닥 찍었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죠.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아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만 아직은. 근데 애플은 그동안 계속 위를 구가했죠. 고공을 행진하면서. 더 좋아야지만이 시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달러, 애플이 2조 6천억 달러거든요. 한때는 3조 1천억 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2조 6천억 달러인데 아마 이번 주에 1, 2위가 교차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그러면 1등이 좋아서 2등이 좋아서 1등을 제친 게 아니라 1등이 성적이 안 좋아서 2등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 조금 그래요, 애플이.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포지티브는 아니고 일단 네거티브다라는 재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이 지금 뭐 미터 단위로 정밀 타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미국의 전면전을 막고 있는 지상전 전면전 뭐 전쟁 얘기는 지금 시시각각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란이 한마디 했죠. 주말에 경계선 레드라인 넘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헤즈볼라하고 뭐 이란하고 복잡한 계산식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전쟁이라는 변수도 지금은 현재로서는 진행형이라는 거 좋지는 않죠. 갑자기 여기서 휴전한다? 안 될 겁니다. 아마.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로 봤을 때 이게 참 희한한 뉴스인데 지난주에 연 200% 이상 상승하면은 불건전 종목 지정이 된다고 해요. 10,000원짜리 주식이 이제 3만 원 되면 무조건 불건전 종목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단타만 치는 얘기죠. 단타만 이제 열심히, 단타 열심히 쳐가지고 세금도 세수 부족분 내야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도 시장에서는 의아스러워. 왜 장기 트렌드의 상승을 동료에도 지금 시원찮은데 그렇게 규정을 참 모르겠습니다. 탁상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거래소에서 그랬어요. 하여튼 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조율하는 기사가 또 추가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게 꼭 플러스일까?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은
일단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는 좋지는 않죠,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는 MSCI 선진지수, 그다음에 국채 선진지수에 들어가려고 무던히 애들 쓰고 있는데 갑자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시장이 무거우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그런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볼멘 소리는 하실 수 있겠지만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제가 이렇게 너무 안 좋아.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편입니다. 네, 하여튼 근데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삐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 뭐 코스닥 선물 매도라든지 개별 주식 매도, 선물 매도, 그다음에 이제 인버스 ETF 이런 데로 또 삐져나가서 거기에 매수가 또 몰려버리면 시장이 또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위클리의 그 재료들이 아직은 좀 좋은 거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무겁다. 이 정도입니다. 저희 생각일 뿐이고 좋은 재료가 또 나오면 좋겠죠. 네. 자. 좋은 재료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시장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약세 구간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더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시장이 좋을 때는 부정적인 뉴스들은 다 이제 제쳐놓고 좋은 뉴스들이 그렇죠. 좀 부각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한 이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말씀해 주신 이 주제들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참 이 당국에서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네. 100% 상승한 종목을 이게 불건전 종목 딱지를 200%. 붙인다는 것, 네, 200%. 그러니까 100%면은 따블이잖아요. 네. 그럼 10,000원, 20,000원 된 거가 아니라 이제 200%니까 10,000원이 30,000원? 네. 이 의미인가? 아니 그러니까 맞네? 뭐 100%가 됐건 200%가 됐건 이게 지금 아니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하이 리스크와 하이 리턴으로 우리가 자본시장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네. 사실 뭐 2배, 3배, 10배 이런 이제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또 분석을 하고 또 고생을 하는데 그런 종목들을 불건전 딱지를 이제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 첫날은 또 400%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차라리 또 그 배척되고 상충되는 거 아닌가? 공모시장 제도를 뜯어 고쳐도 좀 모자랄 판에 이게 지금 건전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종목들을 상승률만 가지고 이렇게 불건전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이게 그야말로 이제 빈대 잡으려다가 이제 초가상관 다 태우는 뭐 물론 이제 최근에도 이제 영풍제주 이슈 때문에 이렇게 뭐 이유 없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우상해하는 몇몇 종목들이 있는 거지 네. 올해도 많은 성장주들이 뭐 연초 대비해서 2배, 3배가 아니라 막 5배, 10배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그럼 다 불건전 종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당국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고 뭐 보도가 먼저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표현 자체가 좀 잘못 전달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주식이 올라가는 걸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된 시선으로 이제 강제하는.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이제 접근 방식 자체는 정말 저는 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좀 주시장을 왜 들어서. 열어놔, 그러면? 그러니까 표현 자체도 이게 상당히 지금 좀 불건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쨌든 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언짢을 수밖에 없는 불건전 그런 종목 지정이 되면 표현이기 일단 때문에. 주가에는 악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90, 딱지가 붙은 거죠. 이게 주가 조작된 기업이다, 뭐 혹은 그렇죠. 뭐 다른 작전을 하는 네. 기업이다라는 딱지가 붙을 그런 수밖에 없기 국회를 볼 수 때문에. 있는. 그러니까 199% 여러분들은 파셔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사실 뭐 이게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접근 방식 자체를 좀 분명히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공매도의 한시적인 금지. 저도 이제 뭐 사실 앵커님하고 의견은 좀 비슷해요. 어차피 이제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기분 나쁜 이제 제도긴 하지만 또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좀 있어요. 다만 저는 이제 만약에 이게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가 조금 이제 금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시장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터졌을 때 많은 이제 동학 개미분들이 이 공매도 금지의 효과를 직접 이제 눈으로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단언해서 이제 이렇게 귀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학습 효과라는 게 분명히 좀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좀 불합리한 이제 처우를 받지는 않겠구나라는 정도의 이제 기대감 정도는 시장에 조금 반영이 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공매도 금지 자체가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내년에 이제 또 총선 앞두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뭐 떡국물 하나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말고 어쨌든 분명히 이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를 또
오용, 남용,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그 공매도 외국계 이제 펀드들 또 그 처벌받는 거 이제 그게 발표됐던 것처럼 제도를 그냥 확실하게 좀 정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한시적으로 좀 금지해 놓고 좀 깔끔하게 이제 제도를 좀 정비해서 어쨌든 시장이 좀 성순환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를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 얘기가 나와서 이호구 매니저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복잡다닥한 규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에서 빌려서 공매도 쳤으면은 시장에서 사가지고 갚아라. 그렇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시장에서 안 사니까 다른 데서 물량을 바스켓에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갚아버리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공매도를 하고 수익 난 거와 그다음에 이 정산하는 방법들 뭐 리턴 스왑, 토탈 리턴 스왑이라고 제가 많이 씁니다만 나중에 이제 이 차익만 하는 거죠. 사고 팔고의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그렇죠. 차익만 결제하고 끝내버리는 맞아요. 거죠. 이게 고스톱 피하면 안 되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희 셋이 고스톱을 쳤어요. 근데 처음에 실제 머니 안 내놓고 말로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10,000원씩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막 치다 보면 어디서 또 대출 나 2만 원으로 증액했어. 그리고 그렇죠. 나중에 게임이 끝나서 이제 정산만 하는 거. 이게 이제 현재 공매도 상태의 정산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돈이 빈다. 항상 돈이 비어요. 맞습니다. 자, 공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뭐 그냥 국매도 이제 뭐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뭐 부정적인 요인 분명히 이게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공매도가 이전에 이제 좀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너무 과도하게 기업 가치랑 상관없이 오르는 거는 약간의 어느 정도 공매도가 좀 견제해주지 않나 했는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의 매매 행태를 좀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시장의 어떤 건전한 이러한 이제 투자가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투기적으로 아까 최마 앵커께서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막 불법적인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행행하다 보니까 이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부정적이게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만 좀 제대로 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 시장 전략해가지고 조금 시장 상황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코스피가 지금 2,300포인트가 PBR이 한 0.87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항상 이제 빠지면 이거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질적인 이제 숫자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너무 우리가 이제 계속 시장 안 좋다는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보는 게 이제 뭐 PBR이나 이제 PR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빠지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오르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런 기준점에는 온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고금리가 이제 장기화될 우려가 나타나다 보니까 S&P가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S&P 미국의 기술주가 이제 기술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면 이 시장은 그러면 계속 안 좋은 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PBR 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기술주가 이제 당장 올라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모든 기술주가 다 성장주가 다 못 가는 건 아니고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한풀 꺾였다. 그러면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뭐 이런 대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대한유화가 실적 발표 나왔는데 PBR이 한 0.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바닥에서 그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면 그리고 동국제강도 최근에 보니까 이제 차트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PBR이 한 0.3배. 근데 이 회사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서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기술주에 쏠렸던 이 부분 때문에 이쪽이 이제 막 이제 우리가 했는데 한편으로 이제 소외됐던 쪽이 그동안 이제 막 쏠렸던 쪽이 이제 막 어려움에 처한 반면에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쪽이 조금씩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우리가 계속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종목에 막 매달리기보다는 새로운 쪽에서 어떤 틈새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오늘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제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도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맨날 또 뭐 언론적인 얘기였고 뭐 사실 그냥 기업 보는 게 맞죠. 네. 또 네. 찾아가야 되는 네, 기업으로. 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한발은 오늘 기업이 없어서 종목 선택이 없어서 뭐 그런 거고 찾으려면 종목이 있겠지만 일단 시장이 대전제로 조금 뭔가 이게 활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포인트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11월 중순에 있는 이게 제일 기대 포인트인데 네. 잘 좀 이제 악수도 좀 하고 좀 네, 그랬으면 그림을 좀 좋겠는데. 잘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2주 동안. 네. 자, 그거는 시간이 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네. 이번 주 또 월요일 개장 앞두고 네. 김현 매니저 한 발 네. 가봐야 되는데 리뷰 먼저. 리뷰를 먼저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파마 리서치 좀 리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어쨌든 주가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 정말 저점에서 좀 매수했을 때가 참 좋은 기회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파마 리서치도 뭐 워낙 낮은 가격대에서 이제 소개를 조금 해드렸기 때문에 뭐 이게 아주 세게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벌써 뭐 일주일 만에 그냥 한 10% 넘게 수익이 조금 이제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도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조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제가 13만 원 정도의 이제 단기 목표가를 말씀드렸거든요. 아직도 좀 여유가 있어요.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보고 계속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벤티지랩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인벤티지랩도 어찌 보면 워낙 또 단기간에 주가가 좀 급락했고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조금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약물 지속 이제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이제 좀 부각 이런 것들이 또 살아있는 모멘텀으로 이제 좀 작용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14,000원 근처에서 단기 바닥이 조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벤티지랩이나 뭐 펩트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뭐 오전장에서도 충분히 저점 공략이 좀 가능할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14,500원 뭐 요 구간도 여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에 인벤티지랩까지 받고 그럼 이번 네. 한 발, 오늘 한 발은 어디를 겨냥할까요? 뭐 당국의 기준대로라면 불건전 종목을 하나 소개를 네.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부각시키지 마세요. 뭐 세부 조정 사항이 있겠죠. 근데 네.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와서 네. 지난주에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 뭐지? 네.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일단 이렇게. 표현 자체가 너무 좀 그렇다라는 거 네. 제가 딱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상단을 규제하는 거는 전 세계에 네. 이렇게 흔치 않아요. 네, 흔치 않은 게 아니라 맞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네. 중국이나 뭐 이렇게 많이 주가가 막 이상 급락을 보이면은 시장을 스톱 시켜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루닛이라는 종목이에요. 뭐 루닛.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루닛이라는 종목이 어찌 보면 올해 이제 우리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의료 AI 또 AI 의료기기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게 만든 그런 이제 좀 1등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루닛 인사이트라든지 루닛스코프 같은 이런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핵심적인 게 이제 AI 기술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뭐 암이라든지 질병의 어떤 조기 진단 그리고 이제 또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당히 이제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 돈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걸 또 현저하게 좀 단축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이제 대표적인 뭐 AI 의료기기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형 AI라든지 AI 기반의 이제 암 위험도를 이제 예측을 하고 형태에 맞는 이제 암 신약 개발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많은 이제 신약 후보 물질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물질과 그리고 임상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물질들을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발굴을 해내는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정말 좀 한편으로는 좀 소름 돋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전신 MRI를 통해 가지고 암 스크리닝을 하는 걸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루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루닛이 이제 대규모 유증을 했잖아요. 2천억 정도 이제 유증을 하다 보니까 권리락되고 난 이후에 그 신규 상장되는 물량에 대한 이제 오버행 부담 때문에 주가가 이제 조금 많이 밀려났는데 한 1, 2주 동안에 14만 원 정도의 이제 단기 바닥을 확인이 좀 된 것 같거든요.
됐거든요. 주가는 이제 많이 빠졌고 또 지난주에 JLK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한 반등이 이제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장주인 이제 루닛도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고요. 유상증자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발표가 됐을 때는 이게 분명히 기존 주주들한테는 악재예요. 특히 네. 루닛 같은 경우에는 무려 2천억 원 규모의 이제 유증이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본 조달에 성공하고 나면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제 자금을 이제 바탕으로 신사업을 상당히 좀 빠르게 투자하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신규 시장에 대한 이제 침투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부분이라고 보고 미래 청사진을 또 완성하는데 이 자금을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암 시장은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조기 진단하는 시장과 그리고 NGS 이 두 분야가 정말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 이용 매니저님이 그 시간의 특징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크리노믹스 같은 이런 혈액 한 방울 가지고 암 진단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암을 이제 조기 진단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전신 MRI 이제 암 스크리닝 이게 이제 기술 개발이 좀 된다라고 하면 정말 혁신적인 어떤 그 의학계의 또 센세이셔널한 또 이벤트가 좀 될 거라고 그렇겠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14만 원 정도 전후로 뭐 매수 가격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1차 네. 목표 가격은 17만 원, 손절 가격은 12만 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 매니저는 한 발을 루닛을 정해주셨는데 이호근 매니저 루닛 생각은 어떠세요? 루닛은 뭐 그 어느 정도 진짜 장기적으로 이 종목 뭐 거의 뭐 검증된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상당히 올해 가장 이제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 루닛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누가 이제 그 유명한 그 의학자인가요? 예, 2030년이 되면 뭐 암이 정복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단계로 지금 계속 지금 계속 이제 접근해 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눈이 또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이러한 우뚝 서는 이런 위치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 쪽들이 조금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김영 매니저가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이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또 이제 그런 위치에는 들어와 있다. 그리고 지금 다음 달 10일에 이제 의료 AI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일상에 이제 진단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눈이 뭐 단기적인 측면도 장기적인 측면도 좋지만 네. 단기적으로 한번 움직일 타이밍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시점이죠. 네. 자, 암 정복은 좋지만 너무나 네. 바라는 거지만 독감부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독감. 지금 각 학급 네. 초등학교 학급에 뭐 독감 환자 수 네. 많다고 그렇다고 하대요. 네. 네. 자, 오늘 그러면 이호근 매니저의 한 발 듣기 전에 네. 이호근 매니저도 리뷰를 봐야죠. 네. 일단 리뷰 이제 JLK. JLK. 네. 아까 이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만 JLK가 이제 11월 10일부터 이제 각 병원에 이 기계가 이제 다 공급이 되어서 이제 진단 서비스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진단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이 상승 흐름이 계속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7,500원에서 한번 이제 걸릴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어쨌든 기간은 1월 10일 이전까지만 한번 계속 보는 전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주나 기술주가 안 좋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 모멘텀에 맞춰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JLK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인데요. 요 LIG 넥스원은 이제 천궁2.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UAE에 이어서 올해 이제 사우디 쪽에 대규모 이제 그 공급 그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좀 했는데 일단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뭐 많이 빠지거나 뭐 그럴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단기 상승 흐름을 기대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상승 흐름이 약간 이제 이탈이 됐으니까 이 종목을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도 관점이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크게 빠질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는 계속 보유 전략 유효하겠고 다만 이제 단기 상승을 좀
염두하고 접근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약간 이제 추세가 이탈했으니까 한번 팔고 나오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LIG 넥스원까지 리뷰 받고 오늘은 한발 겨냥을 오늘은 LX 전선 아시아. 네. LS 전선 아시아. 네, LX 전선 아시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계속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건 이 회사가 이제 전선 업체니까 특히 이제 베트남에 이제 중심을 둔 전선 업체인데 베트남이 이제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전선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겠고요. 이 회사는 이제 LS 전선의 자회사예요. 자회사인데 이제 LS 베트남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이러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업 회사는 LSB나 그다음에 LSCS 그다음에 이제 비안마 LSGM이라는 이렇게 또 종속 회사를 또 세 개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 지주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S 전선의 자회사이면서 또 자기 밑으로 세 개의 사업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중간 지주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LS 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저압과 이제 고압의 전력선 중심의 매출인데 지금 베트남 현재 1위의 전선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꾸준하게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LSCV 같은 경우는 이제 간 케이블하고 이제 통신선 이런 쪽인데 여기서 이제 제작을 해서 미국 쪽에 미국이 IRA 때문에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이제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죠. 이거에 따른 통신선 에 대한 이제 그 성장성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이런 회사고요.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약간 이제 경기나 뭐 이런 성장 모멘텀이 아주 크진 않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 조금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전력선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 그룹하고 해저 케이블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이제 해상 풍력에 좀 상당히 적극적인데 베트남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길게 해안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상 풍력의 가장 이제 최적지다. 따라서 이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성장성이 일단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베트남의 어떤 이제 공급망 히토류 공급망 동맹 관계에 있어서 이 회사가 이제 지금 베트남이 글로벌 2위의 히토류 매장국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또 이 LS 전선 아시아의 역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LS 그룹이 또 이제 지금 단순하게 이제 전선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전구체 합작으로 만들듯이 지금 이 2차 전지의 소재 쪽에 지금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이 이제 상당히 이런 매장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LS 전선 아시아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세 번째 포인트고요. 네 번째 포인트는 이번 3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게 이제 네 번째 포인트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수가는 이제 좀 조정을 이용한 12,000원 매수가고 목표가는 한 14,2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금 매니저 오늘 네. 한발 겨냥은 LS 전선 아시아. 네. 네. 김영 매니저 생각은? 뭐 일단 영업이익 예상치가 한 90억 이상 좀 되는 것 같아요. 분기인가요? 네, 3월 분기 기준으로. 일단 실적 시즌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아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딱 두 가지 정도 이제 꼽으면 핵심은 이제 아까 이호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트남이 이제 어쨌든 해상 풍력 시장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그 해저 케이블 쪽 관련된 이제 실적 모멘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LS 그룹이 2차 전지 소재 특히 이제 전구체라든지 네. 이런 이제 니켈 뭐 이런 이제 히토류들 뭐 배터리에 쓰이는 이제 그런 광물 자원 이제 개발을 하는 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슈라고 보여지거든요. 여전히 뭐 전기차 종목들 흐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오히려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뭐 사마 알미늄이라든지 LS 전선 아시아 이런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좀 괜찮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을 이제 좀 주목을 해보면서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한 발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새로운 걸 찾으셔서 또 소개해 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금 매니저와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